앞서 이제 이현일 원장님께서 그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급성 중이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성 중이염일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항생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었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중이염에 있어서 이제 생활 관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이제 귀 건강을 지키는 법,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 나이 드신 어떤 연세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소아들도 중이염에 잘 걸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위생 관리입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귀에 진물이 난다고 솜 같은 걸 틀어막아가지고 귀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면봉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이런 데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 건강하고 이관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이에서 이관을 통해서 비인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 비염이나 축농증 자체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기 예방에 좀 힘써 주시면 좋으세요.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이관이 짧고 그다음에 수평이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면은 중이염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예방에 힘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간접 흡연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이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외출 갔다 오시면 꼭 코를 세척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관 환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 청소할 때 창문 열고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다거나 하실 때는 아까 이현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살바법이라고 해서 코를 막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 귀가 약간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하품을 좀 하시거나 침을 꿀떡 삼키시거나 아니면 좀 껌을 좀 씹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관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사지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아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로 하셔가지고 이 둘째,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세요. 비벼주셔가지고 좀 열감이 나셨을 때 이 코 옆에 영양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부비동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한 20번 정도 비벼주시면 이렇게 뜨끈뜨끈한 느낌이 납니다. 일단은 요걸 한번 해주시고요. 1번이고요. 2번은 그 다음에 귀 주위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벼주셔가지고 우리 귀 뒤에 보면은 이제 유양돌기라고 있는데, 귀 밑에 요 밑에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 앞에는 이문, 청궁, 청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교차로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를 하시면은 또 좀 뜨끈뜨끈한 열감이 나면서 순환을 도와주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청자분께서 약간 목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육이거든요. 흉쇄 유돌근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바로 서는 근육이 흉쇄 유돌근이에요. 쇄골에서부터 유양 돌기까지 가는 근육인데, 이명이 있다거나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눌러보면 다들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런 흉쇄 유돌근을 이렇게 눌러가셔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한약 치료가 어떤 염증을 제거하고 염증을 잘 생기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뭐 현계라든가 연교라든가 만영자라든가 이런 좋은 한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맞는 약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시경을 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정상을 보시면은 이제 제일 좌측에 사진이 나올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 고막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게 이제 정상 고막의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염증이 있어서 충혈이 되고 빨갛고 뭐 가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삼출물이 보이는 이런 염증이 있는 소견이고요. 삼출물이 좀 많아져서 이관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처럼 튜브를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튜브를 꼽으면은 거기서 이제 염증물이 나오면서 이제 일시간 이제 해결은 되지만은 이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염증은 다시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튜브가 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되 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안녕하세요. 좋겠어요. 네, 이제 신경성 위염이랑 어지럼증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 예. 혹시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는 평생을 거진 네, 55kg 나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이 배란간에 막 그냥 우유를 이제 하도 무릎이 아팠으면 칼슘 부족했었다고 그래서 막 우유를 계속 막 먹었어요. 네, 몸무게가 좀 느셨어요? 20kg가 늘었어요. 57kg예요. 57kg고 키는요? 키는 뭐 키하고 할 것도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네, 약간 작으신 편이시고. 50도 1m 50도 조금 빠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쪽으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님? 이런 지가 한 1년이 넘었다니까요. 아, 그전에는 좀 괜찮으셨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으면 더부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쓰려서 못 살아요. 쓰려서. 혹시 1년 전에 좀 과로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을 좀 과도하게 쓰신 일이 있으셨다던가? 신경은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예.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집에. 네네. 그래고 신경을 많이 써요, 막. 네네. 제가 어머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이제 예. 평소에도 위장이 좀 안 좋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예.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안 좋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예. 1년 전부터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지신 거는 이제 뭔가 모르게 1년 전에 굉장히 뭔가 힘드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일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우리 몸의 뇌가 위장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예. 아까 어지럼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도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치료도 치료지만은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제 쉽지가 마음을 않죠. 못 다스린 게 병이지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시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본인을 괴롭히게 되거든요. 예. 벽에 못을 박았을 때 못을 빼도 벽에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한 일을 조금은 해소를 하셔야지 지금 증상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약만 쓰면은 이게 좋아지다 말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신경 쓰시는 일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요. 그 스트레스 받고 화나시는 일을 힘드시겠지만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또 좀 용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머님. 이게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한의원에서 침 중에서 이렇게 좀 화를 풀어주는 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침으로도 그런 거를 화를 풀어주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화를 내리면서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쓰시면서 침 치료 받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어머니 1년 전에 과도하게 신경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마음을 좀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좀 나아지시니까 요거 좀 명심하시고 좀 힘든 일을 우리 한의원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상담해 드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선생님, 네. 저 한의원에를요. 네. 그 전에 막 계속 몇 년을 다 놓고 다녔는데 하도 어지럽다 그런 게 친구들이 네. 그거 뭐야 신경을 너무 써서 그렇다고 보약을 좀 먹으래요. 너무 허약해서 그렇다고. 네네. 보약도 이제 한의사 보고 가서 그러니까 네. 그럼 한약을 먹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용둔약을 거포 2개를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 효과가 없어요. 아마 이제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용둔약은 근데 그 분명히 한의원을 안 가고 딴 네. 한의원으로 갔는데 네. 예, 그 한의원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어지럽고 잠을 못 자고 속이 쓰리오고 그랬더니 거기서 어지럽다고 한약을 또 먹으래요. 근데 네네. 뭐냐 먹고 하나도 효과를 안 봐서 한약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거든요. 그러시면은 일단 침 맞으시면서 좀 화 내리시면서 어머님 몸에 맞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이렇게 차분히 좀 드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한약은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시니까 예. 침 치료 예, 하시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요.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머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증상이 2년 전부터 있으시다 그랬는데 얼마나 네. 자주 있으신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네. 병원에서는 귀가 어떤 멍멍하요. 어떤 아. 데는 잘 안 듣지고 예. 혹시 귀에서 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귀를 이렇게 닦아보면 네. 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중이염이라고 그러시던가요? 예, 그래 염증 종류인데 네. 그게 쉽게 낫지도 않는다 하면서 약을 계속 이렇게 아, 주기적으로 내 타가 먹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 겨울 내내 그러셨어요? 한 번씩 막 귀가 시리기도 하고 네. 귀가 너무 시려가지고 막 멍멍하기도 하고 막 가려울 때는 정신없이 가렵고 예. 귀가 이 귓바퀴 쪽이 가려우신 거죠? 귀 속, 예. 귀 속, 안에는 멍멍하고 귀 듣기지도 안에는 않고 멍멍하고 예예예. 일단 조금 생각을 제가 시청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이염 문제가 있으시고요. 예예. 중이염은 그러니까 귀 안에는 그 네. 밖에 이제 고막까지의 그 겉에 관이 있는데 거기는 외이라 그러고 중이는 네. 그 고막 안쪽으로 이제 안쪽에 청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중이가 있는데 보통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면 귀가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네. 안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농이 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귀가 청력을 이렇게 방해를 해서 귀가 좀 먹먹한 느낌도 있고 그러신데 아까 뭐 이렇게 상담하는 전화를 들어보니까 귀가 많이 가려우시고 뭐 목도 뻣뻣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목도 네네 목 뒤에 쪽에가 아, 목도 뻣뻣하게 예. 인대매로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그쪽 편에가 이제 입안이 네. 뻗고 오르고 막 피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네네네. 제가 네. 보니까 어머님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중이염이 오는 기전은 일단 네. 본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반복해서 생기는 거 하나가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혹시 속 끓이거나 가슴 답답하거나 그런 거 예예 있으신가요? 답답했어요. 요즘 네네네. 잠을 못 자요. 네네. 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네.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시는 거고 또 이제 이 뒷목 주변에 근육이 뻣뻣하고 가렵고 뭐 네네. 입 안도 되게 불편하고 그런 거는 사실 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화, 아, 예, 화가 있으셔서 이게 화 증상이 있으신 거여서 예. 볼 때는 이제 사실 양방에서는 중이염이라 그러면 소염제를 쓰거나 아니면 뭐 가렵다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하면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너무 오래 쓰시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항생제도 듣지가 않아서 그거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연고를 주는 거를 제가 네. 연고도 병원에 못 마찬가지로. 오면 발라라 하더라고. 네네, 어머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고도 사실 두 가지예요. 가렵다 그러시니까 가려움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 계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연고에도 연고 이름이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일단 그 중이염, 뭐 귀가 먹먹하고 그 농이 나오는 거는 소염제나 항생제 치료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본인의 면역력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한약을 조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가 귀 주변의 근육, 목 주변의 근육이 뻣뻣하고 가렵고 그 다음에 입속이 막 혓바늘도 있고 불편하신 거는 사실 화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화를 끄는 한방에서는 굉장히 그 화병 치료가 굉장히 한방에서는 잘 되는 치료기 때문에 이거는 네. 어머님은 뭐 침을 갖고서는 순간적으로 열을 내려준다거나 여기 뻣뻣한 목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는 침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한약하고 동시에 열을 꺼주는 화병을 치료하는 약을 조금 같이 동시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빨 그거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실 빼고 그거 하고 그거를 오래돼 가지고 막 쇠바닥 위에 저 잇몸이 막 쇠하고 그 사이가 많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이 치료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사실 이 치과 치료를 하면서 외부에서 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본인이 계속 이겨내지를 못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계속 귀나 뭐 입속이나 계속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는 귀가 자꾸 먹먹하고
답답하셔서 자꾸 코를 세게 풀 수도 있는데 절대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 그다음에 농이나 이렇게 코는 안 나와요, 요즘에. 답답하니까 좀 예, 답답해. 네, 그러실 때는 코 세게 풀지 마시고 그다음에 귀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자꾸 솜으로 막거나 하면은 더 염증이 예, 심해질 코를 수 비비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절대 귀지 이렇게 파시거나 솜으로 막는 거 조심하시고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력을 높이려면 결국은 잘 드셔야 되는데 잘 드시면 식사 잘 하시고 특히 검은 콩이나 아니면 네. 녹황색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드셔서 예. 그런 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그렇죠?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도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예. 식사는 그런 걸로 약간 고영양, 고단백질 식품을 조금 드시도록 하시고 조금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나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뭐를 하면 좋아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외부에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화가 나면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거 어디 가서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네.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어머님은 그 두 가지 면역력 높이고 화 끄는 치료를 동시에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양방에서는 양약은 사실 이런 치료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약으로 치료를 조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고 저기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몇 번을 캐도 안 돼. 대구도 가보고 경산도 가보고 여긴 촌이거든요.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모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머님 병을 진단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드린 말씀을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런 쪽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그 원장님한테 여쭤보시고 혹시 그게 불가능하면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따로 예,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더 해드릴게요. 환자분이 병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귓바퀴에서부터 고막까지를 외이, 그 다음에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를 중이,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부터 그 이하 부분, 그 이내 부분을 내이로 구분을 하는데요. 환자분의 증상은 그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 중이의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 중이는 고실이라고 하는 뚫려 있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요. 고실이라는 공간과 구개내를 이어주는 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관은 다른 말로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압차가 많이 날 때, 귀가 멍멍해질 때 이것을 발살바 호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평형을 맞춰주는 그런 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속하는 입 안과 중이는 이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어 기전이 깨져서 입 외에, 그러니까 몸 외에 있는 세균들이 중이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적으로 맨 처음에 이 중이염이 생기고 나면 그 급성 중이염의 5에서 10%는 만성 중이염으로 이완되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이 되면 급성 중이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관이 그 점액질이 막히고 관이 비우돼서 고실 내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음압으로 인해서 귀의 체액이 신체 체액이 중이 내로 삼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찬다라는 증상이 나오고요. 음압이 걸리게 되면 귀가 또 멍멍하게 자가강청, 마치 목욕탕에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듯이 울리는 듯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발발하게 되면 염증 세포와 그 부산물이 이관 벽에 중이 벽에 있는 그 조직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또 심한 가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적으로는 초기에 그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풍열, 풍습, 습열 등의 증상으로 그 치료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약은 은교산이라든지 방풍통성산이라든지 등등의 그 풍열과 풍습을 치료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만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기전, 즉 면역력의 저하로 보기 때문에 신체 내부의 기능을 조금 더 보호하는 보약의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가 허손한 경우로 보아서 그 비위 계통을 보호하는 약을 쓴다든지 신체 근원적인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정의 휴손으로 보고 신정을 담당하는 약을 쓴다든지 해서 육미 계통이나 지백 지황환 계통의 보약을 쓰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지속적으로 발발한 이런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비위의 허손인지 또 신정의 휴손인지 또 아까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병이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조합해서 알맞는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맡게 된 이현일 원장입니다. 네네. 예, 어머니 소고기를 먹고 체하신 뒤에 그런 증상이 발견됐다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소고기 말고 다른 고기를 드셨을 때도 그런 증상이 발현되나요? 그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어머니 증상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예,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네, 듣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네, 원장님하고 전화 통화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그 소고기 말고 다른 고기를 드셔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는 알러지를 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죠? 네, 한 번도 비염이라든지. 네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예. 그 소고기를 먹고 체하시기 전에 신체적인 과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올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알러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알러지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소고기를 먹고 체한 다음에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알러지, 즉 그 면역 반응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 그 운동회에서 콩주머니 게임 아시죠? 박 터트리기. 네네.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오시면서 무수한 콩주머니들이 어머님을 박 터트리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소고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알러지라는 거는 우리가 자가 면역 반응으로 봤을 때, 어떠한 내 몸에서 당연히 원래는 받아들여야 될 거를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서 너무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염증이 되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왜 그러냐? 어떠한 콩주머니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탁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탁체가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 몸이 짜증을 내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누가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팽 하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나 뭐 두드러기나 이런 거는 이것을 반대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러지 스크리닝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네네.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어머니 몸 자체가 이런 탁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축적이 돼가지고 몸이 그런 외부의 반응에 그 반응하기 역치가 되게 낮아진 상태거든요. 역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다음에 그 탁기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에 튀기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절인 식품들을 조금씩이 아닙니다. 많이 완전히 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음식이랑 공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고된 노동 같은 거 그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도 이게 알러지가 나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싫어하는 대상을 봐도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 체했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고기 종류는 무의식 중에 어쩌면 두드러기를 나게 하는 정신적인 요인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조금 더 힘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 누군가 건드리더라도 무던하게 떨쳐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료를 한방에서는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 극렬하게 나는 거를 한방에서는 열로 보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청열 작용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알러지가 나면은 뭐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진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습을 제거하는 청열 제습 작용을 먼저 해서 병을 치워낸 다음에도 재발이 안 되려면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럴 거면은 양과 음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음을 조금 더 더하는 그런 보험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약으로 보험 치료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어머님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교정 플러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11시에서부터는 잠에 들어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푹 취하셔야지만 이게 동시에 지나가야지 그 몸이 올라가고 알러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요. 더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요. 꼭 맞는 약을 지어 먹으시면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까지 체질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지만 이게 뭐 완전히 못 고치고 이럴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